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시장이 또다시 상승을 이어갔죠. 그래서 뭐 3대 지수가 모두 0.8% 이상 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봐도 후반부로 가면서 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양봉을 그려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28% 수익률이, 그래서 전일 비해서 퍼센테이지로는 5.87%가 상승을 했어요. 크게 좀 올랐죠. 채권 금리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장에 힘을 실어 준 거죠. 유가도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가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미국 시장과 반대로 계속 가고 있던 우리 시장도 오늘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장 시작서부터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고,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비교적 좀 이렇게 스테디하게 그래서 그 상승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양시장이 다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뭐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나갔고, 개인들은 오늘 좀 코스피 시장에서 8,8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동안에 이제 발표 쓸 때 사서 짧게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만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번에 혼났다, 뭐 이런 분도 뭐 계시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개인은 8,800억이 넘게 순매도, 기관은 8천억이 넘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뭐 중간에 약간 동시호가 직전에 뭐 잠깐이지만 매도 쪽으로 잠깐 갔다 오기도 했지만 마감은 코스피에서 628억 정도, 600억 넘게 순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628억, 그러니까 600억 조금 넘게 순매수를 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물에서는 2조가 넘게 샀습니다. 선물에서. 그래서 이번 이제 그 9월물, 지금 이제 9월물이 시작되는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상당히 3조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1조 1000 쪽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매도가 그런 상태로 지금 줄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기관들은 1조 4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6,970억, 거의 7천억 가까이 선물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들은 그 프로그램을 잘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개인들이 그 떨어졌을 때 선물 매수한 거를 오늘 이제 창시연하고 좀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재미난 게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코스닥에서 오늘 사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 집중됐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뭘 시사하는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가. 요거는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조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특이하게 눈에 띄는 거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하락은 막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두 시장 모두 그 양봉을 그려냈어요. 근데 이제 그려냈다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을 좀 장담하기는 아직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죠.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철강, 금융, 정유 뭐 이런 주로 이제 산업군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거를 많이 샀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파악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행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딱 깨는 거예요. 시장은 이제 늘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코로나 변종 나와서 다시 확대되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이게 기술 성장주가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로직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이거는 아마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코로나19 변이종이 이렇게 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확산은 그렇게 되는데 충격은 먼저 것만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힘을 좀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사 중에서 노랑풍선은 아시지만 위시번 인수한다는 재료가 있죠. 그거하고 무상증자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상한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쪽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참 좋은 여행, 이것도 오늘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것들하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진짜 1,000원이 넘게 오랜만에 상승하는 그런 상승다운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제 79,700전자가 됐어요. 300원 모자라는 8만 원에서 이렇게 됐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도 2% 이상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거기에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또 그 여러분 아시는 그 D램에서 DDR5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이거 괜찮아질 거다 이랬는데, 뭐 제발 부탁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를 돌려놓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8월도 다가오고 하니까 뭐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또 거기서 돌아 나와야 전체 시장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시그널 하나를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늘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기업으로 첨랩 같은 건 CJ제일제당이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것도 상한가 쳤고요. 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 그 해남도 하이난성에 진출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호텔신라는 면세점이 그 창의공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주요 공항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포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이난까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힘입어서 오늘 호텔신라가 4.46%, 4,100원이나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막 외국 기관들도 사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이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엔, 예, 호재가 이렇게 터지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아마 그 공매도 친 걸 빨리 상환한 거, 쇼 커버리지를 좀 일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오는 거는 뭐 외국인 매수로 나오지만, 예,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된다. 그 대개의 경우 이제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이런 게 보이냐면, 장 초반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 늘려놓고 오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위에 길이가 달리는 이런 거 할 때 되게 이제 그 공매도에 많이 손타는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당히 많이 커버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강심장으로 이거 쇼 커버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고 좋은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 상승에 따라서 S-오일 같은 것도 오늘 뭐 2%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요새 이제 그 공매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반 투자가들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로는 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실적이 좋은 주가 공매도한테 무너진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왜냐하면 시장에서 제일 우선하는 게 수급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수급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도 공매도 세력한테 밟혀가지고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너진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내리칠 때, 그때 할 수 없이 쫄아서 팔았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버텼는데 이제 나중에 쇼 커버링 들어오면서 뭐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주가 공매도 세력한테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를 어떤 단편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단편에는 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급을 워낙 흔들어 놓으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긴 호흡으로 소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데 거기다가 몰빵을 치면 안 되지만 내가 이 기업에 대해 소신이 있다 그러면 좀 버텨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쪽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돈을 벌고 계속 벌 것 같으면 좀 해볼 그런 뭐 의미는 좀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 오늘도 900원 빠졌어요. 근데 이거 손절할까요? 뭐 이렇게 아주 다급하게 장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뭐 이런 거에 손절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개인의 문제, 개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제가 답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손절 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두산중공업도 뭐 엄청나게 그 공매도가 두들기던데 거의 랭킹 1위로 뭐 이렇게 두들기던데 그런 저당점은 맷집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놀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원전 관련되는 거에 리딩 컴퍼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보셔야 되고 뭐 보도에서 이미 아셨지만 미국 업체랑 이미 그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 뭐 계약도 체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지금 정도 가격 있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게 여기서 막 때리고 나갈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물어오시면 가능하면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 얘기를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오늘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그 얘기인데, 이 대우건설은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좀 190원 정도 올라서 7,310원인가요? 이렇게 끝난 거로 아는데 오늘은 하락을 멈췄어요. 근데 이게 아주 지속적으로 거의 뭐 스키 슬로프처럼 이게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KDB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산업은행 그 자회사죠. 여기가 이제 대주주잖아요. 여기가 그 대우건설에 출자를 해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매각한다. 그래서 이제 중흥건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노조가 이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배임 횡령 등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로. 그래서 뭐 매각가에 대해서 그 중흥건설이 뭐 2천억 뭐 수정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그 임원들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안에 깔려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게 인수 후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게 방향 제시를 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뭐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중흥 컨소시엄에서는 그냥 뭐 푸르지오 브랜드도 니네 그대로 쓰고 인수해도 별도로 사업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이게 그 노조에서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오히려 그 브랜드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재개발 지역 이런 데서 자꾸 탈락한다. 이거를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저도 뭐 충분히 걱정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잘 짓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브랜드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중흥건설이 굉장히 A급 건설회사거나 이러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데 이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덩치 큰 거를 덩치 작은 게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인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이즈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노이즈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책 관련 주식 중에서 뭐 건설하고 원전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그 대우건설은 어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별 답 안 하고 그냥 하트만 눌러드리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굳이 노이즈 있는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뭐 돌려세워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또 회복돼서 좀 이렇게 가더라도 이 노이즈는 이게 명쾌하게 끝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얘기 좀 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오늘 사이에 단기적인 저점이 형성될 거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만 이러고 이게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지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확신 있게 그렇다, 이제부터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제 보셨지만 오늘 결국 뭐냐, 외국인들이 뭘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이게 상승 동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이랑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미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거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시장은 뭐 지네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우리죠. 근데 일단 미국은 자체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자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경기 둔화 얘기가 우리가 잠깐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물가도 오르면서 경기는 후퇴하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급한 사람들은 막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뭐 그거 우려까지 막 얘기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번 주 들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씩 상승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가 상승한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한다. 그리고 조금 길게 경기 둔화 그거 아니라 조금 길게 보면 경기가 지속적으로 살아날 건가 봐. 이러니까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미국은 이제 배경에 깔고 있고 최근 상황을 봤을 때 뭐 지금 테이퍼링 우리가 걱정하는데 지금 뭐 얘기 꺼낼 단계가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추가적으로 뭔가 부양책 같은 거 내놨는데 말만 하고 국회 통과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공화당한테 야, 빨리 통과시키자 하는 거에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미국은 그런 믿는 구석이 있고 우리 시장은 완전히 이런 거죠. 부잣집 잔칫날 기다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그 부자들 잔치를 좀 하면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 좀 좋아지면 거기 시장이 좋으면 우리 시장도 좋으니까 그거 뭐 낙수 효과라고 해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오늘 많지는 않지만 조금만 순매수를 보여도 오늘은 이제 선물로 뒤따 했는데 끝에 보니까 1조 9,591억 순매수했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좋든 싫든 부잣집 잔칫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 누가 뭐 개인들이 옛날에 떨어졌을 때야 작년에 동학개미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거 잘 안 돼요. 지금 같은 그 주가 그 레벨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는 뜻밖의 경기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실물 경기 상승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쪽을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되면 그 공식 있죠. 뭐 이렇게 돼서 테이퍼링 안 하면 성장주가 오르고 뭐 경기 관련주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그 분류 방법이 있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또 다시 말씀드려 이거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둘이 다 같이 가야 돼요. 둘이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둘 다 망하거나. 예, 그것뿐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만 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예전하고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성장주가 뭐 지 혼자 갑니까? 이쪽에 산업군이나 뭐 이런데 빼놓고 성장주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빼놓고 무슨 배터리만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 빼놓고 성장주만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둘 다 가거나 아니거나를 결정짓는 그런 시장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바꾸어져 간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오늘로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멈췄지만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지만 내일이 이제 뭐예요? 미국 시장 이제 오늘 밤에 목요일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조금 걱정이 돼요. 잘 나와야 되는데 또 괜히 미국이 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올랐으니까 뭐 이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거 핑계 삼아서 조금 뒷걸음질 칠 수도 있죠. 뭐 뒷걸음질 쳐도 별거 아니지만 그게 또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내일 시장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인데 뭐 잘 나오겠죠. 생각한 대로. 그래서 어쨌든간 오늘의 하락의 멈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형성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바닥 형성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가 이거는 좀 불안한 하락의 멈춤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깊다 이런 게 아니라 못 오르면 힘든 거예요. 못 오르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진폭을 안 주고 그러면 오늘 들어가서 뭐 오늘 개인은 되게 파셨지만 그래도 사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오늘 들어가서 산 게 만약에 내일 안 오르면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변동폭이 오늘 보세요. 1.07% 코스피가 코스닥은 0.79%.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1%를 오가는 그런 장이 지속될 거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 변동폭이 커진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런 그 부분에서는 늘 이런 게 나타났었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챙기고 그다음에 일부 현금 보유 비중은 이번에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현금이 중요하죠. 그래야 빠졌을 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그 다음에 깊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일부 샀다가 오르면 수익률 짧게 잡고 얼른 팔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수익이 그냥 막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자기가 이뻐 보이는 소신이 있는 메인 주식은 그냥 전략적으로 계속 갖고 간다. 메인 주식 중에서 일부를 갖고 트레이딩 하는 것도 뭐 할만하다. 그래서 분주한 시장이에요. 굉장히 지금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실망스러운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할 일이 많아요. 실망스러운 시장은 결코 아닌데 좀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작년처럼 사나 놓기만 하면 무조건 먹는 그런 시장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러분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가능하면 꼭 보세요. 이게 모르면 돈 못 봅니다. 메타버스 좀 제가 가능하면 잘 설명드릴 테니까 쉽게 아주 아무것도 몰라도 아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이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니까 너무 놀래고 막 너무 기뻐하고 이러면 진짜 이게 사람이 시장 따라서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돼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많아지고 나쁜 겁니다. 그래서 술권생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별로 취미 없어도 좀 들어와서 좀 보고 가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마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요새 보니까 광고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넘어야 하는데 붙더라고요. 근데 아시지만 그거는 진짜 돈도 안 되는 광고죠. 왜냐하면 그 저작권 때문에 그 저작권 가진 데서 다 가져갑니다. 제가 연주해도 제가 작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잖아요. 전 여러분들이랑 우리 당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주해서 올리는 거고, 가능하면 좀 바빠도 계속해 보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오르니까 일단 좋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금요일인데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